정의 없는 나눔의 집 사건, 문재인 정부와 샴 쌍둥이다. 위안부 피해자 지원 시설인 나눔의 집 법인이 지난 5년간 모금한 88억여 원의 후원금 중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해 쓴 돈은 고작 2억 원에 불과했다는 충격적 사실이 민관 합동조사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5월 이용수 피해 할머니가 윤미향에게 속았다고 고발하면서 시작된 문제인데, 정작 검찰은 아직까지 윤미향 의원에 대한 소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수사 신용만 내고 있습니다. 만약 이 같은 일이 정 의원이 친여단체이고 윤 의원이 영부인과 각별한 사이이기 때문이라는 한간의 소문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민을 기만하고 역사에 죄를 짓는 용서받지 못할 더 큰 범죄 행위입니다. 그리고 국민이 주시하고 있는 것은 이번 사건을 담당한 서울 서부지검장이 대구 고검장으로 승진했고, 추 장관의 대학 후배는 검사장으로 영전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권력의 뜻에 따라 민간이 주도한 조사 결과 발표보다 늑장 수사를 부려준 농공 행상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국내 생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는 17명뿐입니다.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온 피해 할머니들을 이용해 사익을 챙긴 파렴치한 사건에 대해 진실 규명을 위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게 무슨 나라입니까? 우리 국민들은 이번 나눔의 집 사건을 지켜보면서 문재인 정권의 정의와 공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20년 8월 13일 친박신당 대변인 박시원. 네, 친박신당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야, 우리 친박신당 공식 유튜브로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 기쁘고 설렙니다, 여러분. 우리 공식 유튜브 채널, 친박신당 채널, 그리고 홍문종 TV, 나폴레옹 홍 TV, 우리 대표님 TV 많이 구독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간략하게 정당과 집회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기나긴 시간 투쟁을 통해서 어찌 보면 외부 아스팔트 투쟁에 익숙해져 있는 대다수의 우리 당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에 있던 어떤 집회가 없다 보니까 왜 집회를 하지 않지? 우리는 뭘 안 하지 않아? 왜 아무것도 안 해?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이는 것만이 움직이는 게 아니죠. 백조가 여유롭게 헤엄칠 수 있는 건 그 물밑에서 열심히 발을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우리 홍문종 대표님 이하 우리 당원들은 다들 각자가 뭔가 앞으로 친박신당이 해나갈 부분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열심히 움직여 나가고 있습니다. 단지 여러분들과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외부 집회 활동이 현저하게 줄었다는 것 외에는 우리가 열심히 조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이 신념을 같이 하는 우리 동지님들 믿고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친박신당이 여러분들의 어떤 마음처럼 우리가 집회를 통해서 외부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 많이 가질 수 있기를 저도 희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회는 사실 친박신당이라는 당원 차원에서의 집회는 저는 권유하고 싶지 않고요. 제가 바라는 집회는 일반 사회단체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집회가 우리 국민들에게 좀 더 쉽게 다가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존의 정치인들과 정당들이 자신의 이권을 위해서 권력 투구에 이권 투구에 그런 어떤 장소가 되었던 이 정치판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정당에 대한 혐오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정치 혐오증이라고 하지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친박신당이라는 정당 결사체가 어떻게 하면 국민들에게 좀 더 쉽게 다가가고 그들을 껴안고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서 성장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국민들에게 아마 우리가 알리고자 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님의 불법적인 탄핵 그리고 문재인 정권 불법적인 파면이라는 얘기를 제가 해야 되겠네요. 그죠? 탄핵의 선고는 내려지지도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어떤 국민 계몽 활동들 있죠. 거기를 우리 사회단체가 주축을 하고 그리고 정당은 우리 친박신당의 정당 조직체는 여러 자유시민들의 목소리를 다 공감하면서 그들의 목소리에 같이 지지를 하고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정당 결사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정당도 우리 친박신당이 여러 자유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는 정당이 됐으면 하고요. 우리 친박신당의 이름처럼 진짜 박근혜 대통령님의 애족의 마음을 닮아가는 그런 정당인으로서 우리가 성장해야지만이 친박신당이 결국 수권정당으로서 승리하는 그날이 오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확신, 신념 가지고 저희 함께 동지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해서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는데 큰 진짜 멋진 역사적 주인공으로서 우리가 맹활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친박신당 당원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각자가 내가 영웅이라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현장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친박신당 공식 유튜브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2018년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씨는 2015년 조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기반으로 청와대에 고가 침대 3개가 반입됐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주장은 2016년 말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지고 국민들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더러운 기사들이 쏟아져 나올 때 재조명되어 그 위력을 발휘합니다. 최서원 씨가 청와대에 수시로 출입하며 관저에 속박했다는 의혹을 시작으로 정윤회와의 미래, 낙검수 출신의 주진우가 주장한 비디오설, 거울방 주장 등등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더러운 소설성 기사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당시 청와대에는 침대 3개가 있었을까요? 그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2017년 1월 5일 헌법재판소 증인신문 때 윤전추 전 행정관의 증언에 따르면 침대 중 1개는 대통령님께서 사용하시고 이명박 정부 때 산 침대는 창고에, 나머지 하나는 대통령님 휴가지인 저도로 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입니다. 전 대통령이 모두 남성인 관계로 저도에 있는 침대를 계속 쓰실 수는 없으셨을 겁니다. 좌파들의 허구와 거짓말이 산더미같이 쌓여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아 선동하고 부역자의 배신이 불을 질러 대한민국 최초 여성 대통령을 탄핵에 이르게 한 건 아닐까요? 전 청와대 행정관 김희종에 따르면 대통령님의 침실에는 침대 하나와 켜켜이 쌓여있는 서류들로 가득했다고 합니다.
나라와 국민 걱정에 잠자리마저 편치 않으셨던 분.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진다는 말을 믿고 기다립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너무나 길게 느껴지는 밤입니다. 이상 그것을 알려주마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집무실이든 서재든 주방의 식탁이든 심지어 침대도 업무 공간이었습니다. 휴가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조선업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울산을 깜짝 방문했습니다.